예, 이어서 6강의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고, 법 40조에서부터 이제 47조까지죠. 그래서 이제 8개항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자, 일부에 이제 42조까지 대지안의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법적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공개공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이제 규모가 좀 큰 건물들을 일단 공공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지에 시민들이 이제 쉬거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서 개인의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건물을 짓지만 공공의 이제 시민들의 편의와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 제공을 해라 하는 것들이 되어 있고, 그냥 단순히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제공한 만큼을 이제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완화해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뭐 의무적으로 이제 뭐 5%에서 뭐 10%까지 그렇게 대지 면적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만, 그럴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완화를 해준다 하는 내용들이 대지안의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법 43조 공개공지의 확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은 27조 2에 관련되어 있고요. 자, 이제 기본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업, 준주거, 그다음에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과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의 이제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이제 자, 아까 우리 적용은 5%에서 15%를 대지 면적 규모에 따라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위임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공개공지를 또 10%로 확보를 하면 규모가 큰 건물은 25%를 날라가는 거 아니냐, 대지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개공지는 기본적으로 적용 면적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워서 지자체마다 공개공지를 적용 면적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인정하도록 법이 이제 통일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공지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5,000제곱미터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를 제공할 때 그거를 적용면적을 인정하느냐, 그것도 이제 지리외신에 보면 적용면적을 인정한다 하는 내용들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일반 규정은 아까 이제 상업 준주거, 뭐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 그다음에 아까 정비시 필요한 지역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인데,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규정은 대지 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하도록 조례로 정하겠다 하는 내용들이고, 거기에 이제 아까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랬죠.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공개공간은 나중에 이제 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그 대지의 일부를 그렇게 비워서 공개공간 설치하는 경우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화를 가능한 거는, 자, 55조 앞에서 이제 우리 조항하고 이제 건물 용어를 일치시켜서 이해를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55조는 건폐율이고요, 56조는 용적률이고, 60조는 높이 제한입니다. 그 세 가지를 공개공지를 통해서 공개공지 할애한 만큼 높이 기준에 대해서 완화를 받는다는 내용이 일반 규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개공지를 해야 되는 대상은, 자,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그렇습니다.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니까 규모가 비교적 큰 건물,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상은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들이죠. 다중이용시설들을 이제 이용자가 많으니까 이용자들과 주민과 뭐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대지의 일부를 내서 공개공지 확보해라라는 취지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5,000제곱미터 넘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그리고 이제 농산물 유통을 제외한 판매시설, 그다음에 운수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 그다음에 이제 다중이용시설 중에 특히 조례로 정하는 것들은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5,000제곱미터가 넘는 것들의 기본적인 것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뭐 겹치는 내용이 좀 많은 거죠. 자, 공개공지의 내용은 뭐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시 나중에 이제 좀 반복해서 설명이 될 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 4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44조는 이제 아까 도로 얘기를 뭐 일부 뭐 했습니다만 이제 이 도로와 대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치수나 그 숫자도 중요하고 개념도 중요해서 뭐 시험 같은 데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1장에 강의할 때 도로가 뭐냐, 이런 부분들, 또 대지가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지번이 있는 필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일단의 땅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던 거고, 자, 도로에 대한 얘기도 기본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이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는 이제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계입법은 이제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계법이라 그러는 분도 있고, 뭐 저는 이제 국계입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국계입법과 도로법, 사도법 등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그러니까 건축허가 시 지정 공고한 도로나 예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 곤란하다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은 너비가 3m 이상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 규정은 4m 이상이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보통 도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사도법은 이제 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 개인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쓰고 있는 도로도 이제 그 사도고요. 거기에는 현황도로가 이제 어쨌든 이제 허가 때 이렇게 도로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법에 의한 것, 도로법에 의한 것, 국토이용계획관리에 의한 법에 의한 것들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 기본 규정입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 도로의 설치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한 3m 이상의 도로는 다 도로로 본다는 내용이 예외로 되어 있고요. 막다른 도로도 이제 총칙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그림을 약간 보면 그렇게 이제 관통도로, 통과도로가 크고 보통 이제 간선도로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도로에 차량이나 사람이 순환해서 그렇게 관통이나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기본적인 어쨌든 통과도로가 있고요. 그 통과도로에서 이제 쭉 따라가다 보면서 길이 막혀 있는 도로가 있다면 그 막혀 있는 도로의 끝에가 대지가 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대지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 도로의 성격이 자기 위치에서 그 통과도로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냐. 그게 이제 10m 미만일 때, 10m에 35m 사이일 때, 35m 이상일 때 가까이 도로폭을 꼭 확보를 해라. 그래서 이제 10m 미만일 때에는 2m. 그다음에 10m에 35m까지 해서는 3m. 그다음에 이제 35m 이상일 때는 6m 도로가 있어야만 이제 법적인 의미의 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도로가 된다 하는 기본 규정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충칙에서 얘기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28조에는 건축하기 위한 어쨌든 대지와 관계가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도로는 기본적으로 4m여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m가 설치하기 곤란한 거는 3m 이상의 도로도 지정하면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은 10m, 10m, 35m까지 30m 이상인 경우에 이제 2m, 2m, 3m, 6m를 가져야 되고, 물론 이제 도시 읍면 지역에서는 4m라고 하는 규정을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대지는 도로에 대해서 최소한의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접도 규정이라고 그러는 부분들이고요.
2m 이상의 그림에처럼 어떤 도로 대지 모양이 어떻든 간에 도로와 접해 있는 부분이 2m 이상이 돼야 그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것이 있다면 그게 이제 연면적 2,000제곱미터,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까지죠. 그런 경우에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본다 하는 거가 이제 시행령 2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총칙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좀 반복해서 설명이 좀 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공원이나 이렇게 이제 지을 수 없는 데인데 또 접근하는 것이 있다면 되는데 그건 이제 별로 예외 규정들인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법규 체계에는 나와 있는 내용들이지만 설명을 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4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법 45조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거는 좀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은 이제 허가권자가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이제 허가를 낼 때 신청에 의해서 이제 도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만약에 국내에 없다. 소유권자가 뭐 있거나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도로를 써야 되는 사람이 국내에 없거나 연락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해관계인의 해외 거주 등 동의가 불가능할 때,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도로로 조례로 이제 정하는 경우, 이미 도로로 쓰고 있다. 그랬을 때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이해관계자의 다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이 그 심의를 통해서 조례로 정하면 된다 하는 경우이고, 일반 규정이 또 하나 있죠.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 변경할 경우에 도로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라. 이제 관리대장이라고 하는 것 또는 건축물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허가권자는 이제 그런 서류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물론 전산된 그런 이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관리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되니까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46조의 건축선의 지정. 아까 건축선은 약간 서기한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와 만나는 선이 보통 건축선이다. 그런데 도로 폭이 모자르면 중심선에서 도로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폭만큼, 보통 4m 도로면 2m이면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 일반 규정 얘기한 적이 있고요. 자, 일단 일반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며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대지 쪽에다 건물을 당연히 짓는 거니까 대지 쪽에서 이런 건축선을 넘어가실 수 없다 하는 그런 경계선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요 너비가 미달되는 도로가 있다. 아까 도시계획 도로로 정해져 있는 도로, 그 중에 이제 뭐 일반적인 4m지만 막다른 골목에는 이제 10m 미만, 30m까지 30m 이상인 경우에 2m, 3m, 6m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땅에 건물을 지려고 할 때 중심선에서 그 폭만큼 양쪽으로 2분의 1씩 띄어라 하는 내용들이 기본 규정입니다. 그런데 총칙에 설명을 했죠. 반대편에 건물을 질 수 없는 대지다. 급한 경사지가 있거나 하천이 있거나 선로부지, 기타 등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경계선에서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내 땅 쪽으로 소유폭을 띄어라 하는 내용들이 일반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사실은 치수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요거는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치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비틀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외워야 될 내용 중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로 모퉁이, 그러니까 십자나 T자로 도로가 겹친다 할 때 각각 도로 모서리를 이제 그런 시선도 보이게 하고 뭐 그다음에 통행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각각을 잘라서 도로 쪽에 내줘라. 그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표로 외워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방식으로 외우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케이스는
6m, 8m, 6m, 8m 도로가 만난다. 68 곱하기 68 바이 68일 때, 그 다음에 68 바이 46일 때, 46 바이 46일 때, 어쨌든 십자든 뭐 어쨌든 요 환대지 관계에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68 바이 68인 경우가 있고, 68 바이 이제 46인 경우가 있고, 46 바이 46.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있을 때, 그때 90도 미만일 경우에는 4 바이 4. 그 다음에 이제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가각 전제할 필요 없습니다. 150도 미만일 경우에는 3 바이 3. 그 다음에 68 바이 46일 때 3 바이 3, 2 바이 2. 그 다음에 작은 도로 46 바이 46일 때 2 바이 2, 2 바이 2. 이렇게 외우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소개를 하는 거고요. 이 표를 연상해서 외우고 있어도 상관은 없고 편한 방법대로 어쨌든 6m, 8m 도로들이 만날 때 90도 미만일 때에는 이제 이렇게 4m, 4m를 잘라서 도로에 준다. 그 다음에 120도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3 바이 3을 잘라서 도로에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규정입니다. 이제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교적 상식적인 건데 이제 그래도 조금은 사소하지만 논란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건축선이 지정이 됐다면요, 단면도로 보시면 지정이 됐다면 이 건축선에서 출입문이나 이런 건 튀어나가면 안 되죠. 건축선은 단순히 건축물만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는 출입문도 글로 돌출하면 안 된다는 게 딱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높이가 4.5m 이상인 경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두 번째 한 규정 도로면에서 높이가 4.5m 이하의 출입문, 창문의 개폐 시에 수직면을 넘지 마라.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마라 하는 것이 일반 규정이고요. 자, 뭐 그렇지 않은 모든 내용들, 4.5m 이하의 모든 내용들은 이제 어쨌든 건축물의 모든 부분은 넘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건축선은 대지 경계선보다 안으로 들어와서 정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의 구조물은 우리 땅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선이 지정해져 있는 거는 지상에 돌출되는 부분을 이제 만들지 말아라고 하는 취지이고, 땅속에서는 우리 땅이 더 넓은 범위가 있다면 그 밑에까지 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이렇게 1, 2부에 거쳐 갖고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5강 때 제 3장을 공부한 내용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일 때는 내용이 조금 더 많아서 두 번의 강의를 나눠서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한 번에 6강에 그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를 얘기를 다 했고, 잠깐 리뷰를 하면 자, 40조에서부터 47조까지 7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안전에 관한 대지를 어떻게 조성을 할 거냐, 거기에는 석축을 만드는 일들, 그 다음에 절토를 하는 일들, 이럴 때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들, 경사도에 관한 부분들이 치수로 나와서 예민했었고요. 대지안의 적용은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적용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의 면적은 이제 퍼센테이지는 조례로 위임이 됐다. 서시조로를 참고로 보면 이제 5%, 뭐 10%, 15%를 확보하도록 뭐 되어 있다. 옥상 적용은 다 인정하지 않고 3분의 2만 인정한다. 그리고 전체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공개공지는 이제 10% 범위 내에서 규모가 큰 건물 5,000제곱미터 연면적이 넘는 건물들은 확보를 해야 된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들에 관계되어 있다. 그다음에 대지와 도로에서는 최소한 2m를 접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이제 큰 경우에는 이제 4m, 6m 이상 도로에 접도를 해라 하는 부분들이 연면적 2,000제곱미터 넘게 있었고요. 도로의 지정 폐지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하는데,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심의를 절차를 통해서 한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거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무로 확보해야 되는 이제 도로 폭을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확보를 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건축선에 건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4.5m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그러하다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상 이제 제6강 그리고 법으로 따지면 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